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2도, 포항은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13도, 안동 9도, 포항은 15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때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1mm 내외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표된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월성원전 3중 수소 누출 사건을 조사해온 원안위가 어제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발표하려고 했다가 저지당했습니다. 주민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 설명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3중 수소 누출 사건을 조사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주민 설명회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주민들은 원안위가 주민 설명회에 대해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설명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당장 오늘 해야 된다고 통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원안위 시간편지, 조사단 시간편지 아니면 현안 속도협의회 시간편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민들은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발표 때만 형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3중 수소로 암 수술을 했습니다. 저뿐입니까? 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 3중 수소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안위 민간조사단은 발표회 이전에 자료를 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보안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꼭 하루 전에 먼저 배포돼야 되는 그런 것은 좀 상호 이해하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간의 저희의 그 경험을 비춰보아서 이런 판단을 했고, 원안위 민간조사단은 월성 1호기 사용핵연료 저장조와 폐수지 저장 탱크의 누설을 확인했고 이 때문에 주변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부지 외부로의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2차 내용과 이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했냐고 이제 나무라시지만 이 보고서가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또 충돌이 있을까 봐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원안위는 원전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동해선 포항 영덕 간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오는 18일부터 1년 동안 중단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의 안전 문제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당초 이달 완료 예정이던 포항 삼척간 전철화 사업이 내년 말로 연기돼 운행이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덕군은 열차 운행 중단 기간 동안 포항역에서 영덕역까지 운행하는 대체버스 2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초로 6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영덕군은 지방 세수가 늘었고 중점 투자 사업을 선별해 세출 구조 조정에 나섰으며 경상경비도 20%나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지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태풍 홍내이와 태풍 미탁으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빗물이 한꺼번에 몰려 2년 연속 피해가 발생했는데 2021년부터 빗물 분사를 위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배수 관로를 통해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영덕읍의 시가지 저지대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생명과 직결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영덕군이 확보한 내년도 국도비 예산만 8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 군에서 3년 연속으로 도전해왔던 영해 남천지구 도시침수 예방 사업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500억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영덕군의 예산은 6,165억으로 지난해 본 예산에 비해 3.23% 증액됐는데 영덕군에서 역대 처음으로 6천억 원대 예산안이 수립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 늘었고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보조금도 12% 늘었습니다. 반면 행사 축제성 경비와 경상 경비를 삭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 경상기비 절감, 또 뭐 사업을 제로에 있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2024년도 본 예산은 영덕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울릉군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8.06% 늘어난 2,6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433억 원, 문화관광 분야 29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66억 원 등입니다. 또 내년도 군정 목표로 100년 대계를 위한 기반을 공고화하고 15,000명의 인구 회복, 생태 관광의 메카 건설, 안전하고 따뜻한 울릉, 행정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경북도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내년도에 쓰일 경북도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제 예산안 심사에서는 난임 부부와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31살에 결혼해서 유산과 조산 그리고 시술로 인해 내년이면 40이 되어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임을 겪고 있는 한 주민이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각 난임 시술별로 5번에서 9번의 시술비만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 시술 종류 구분 없이 모두 22번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한 지 2달이 넘도록 응답이 없다며 경상북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소극적 행정을 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경상북도가 소극적 행정을 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또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농가의 고통을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경북도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율은 8.8%, 전국 도단위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고령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발굴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도라고 자처하면서 보험료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최하위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소득 여성 농업인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 가입을 해줍니다. 경상북도가 소유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현실성 있는 폐차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는 공공기관에 노후 경유 차량 퇴출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 소방 차량을 제외한 폐차 대상 관용 차량 58대의 평균 운행 기간은 12년, 연간 평균 주행 거리는 9,000여 킬로미터에 불과해 이 차량들을 일괄적으로 폐차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65km 탔는 차가 말이죠. 신차잖아. 이걸 500만 원에 여러분들이 폐차 처분했어요.
이게 일반 개인적 가정하고 개인 기업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북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위험 지역에 추진 중인 항사댐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에서 지난 2016년 규모 5.8 지진과 최근 4.0의 지진이 발생했고 우리나라 동남권에 활성단층이 14개가 확인된 만큼 항사댐 건설 대신 기존 우거지를 리모델링해 냉천의 홍수 조절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하루가 다르다시피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무섭게 오릅니다만 식품이나 식재료 위주로 특히 많이 올라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 인근의 한 대형마트. 오후 시간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식재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뛰면서 좀처럼 장바구니를 채우지 못합니다. 생필품 전부 다 올랐고요. 뭐 우유, 뭐 빵 다 안 올라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데요. 요새는 사과요를 한 무디나 나면 또 10,000원 밑으로는 없고.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지난 7월 2.1%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8월부터 상승폭이 커지더니 넉 달 연속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과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파는 53%가 넘게 오르는 등 신선식품 위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료 14%, 택시요금 15.2%, 보험 서비스료 12.9% 등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농산물이 많은 식재료는 특성상 한번 가격이 오르면 다시 공급량이 늘기 전까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이미 오른 물가가 당장에 안정되기 어려우니까 내년도까지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 전까지 계속해서 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에 더해서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민 가계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서해에서 서식하는 꽃게가 최근 포항과 울진 등에서도 출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꽃게 과학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개체군별 유전적 구조 분석에 나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10년간 동해에서 꽃게 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항과 울진, 고성 등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의 집단별 시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과원은 우리나라 해역에 서식하는 꽃게의 집단 유전학적 연구는 인접 국가와의 공동 자원 관리 논의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선의 조업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와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어획 확인서 전달 등이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어획물의 의무 상장제와 어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소형 어선과 낚시 어선에 대한 어획량 관리, 사매매 유통 등에 대한 제보 보완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둣가 야시장을 표방하는 미식축제 마켓피어 9이 오는 10일까지 대게와 과메기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는 해녀들이 잡은 특산물을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해녀 마켓촌과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만선 마켓촌,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일본인 가옥거리 맞은편 구룡포 방파제에서 오는 10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포항 영일만항과 울릉도 사동항을 운행하는 울릉크루즈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설국 울릉도를 당일로 관광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왕복 23만 6천 원인 운임을 33%, 경북도비는 46% 할인하며 울릉도 설국 즐기기 버스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울릉크루즈는 겨울철에는 강원도 여객선이 휴양하는 등 울릉도 관광이 침체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여행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당일 여행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2도, 포항은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13도, 안동 9도, 포항은 15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때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1mm 내외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표된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차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공기질은 좋지 못하겠고요. 하늘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기온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5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13도, 김천은 12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오늘 아침에도 영하권 보이는 곳 많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 영하 2도, 청송은 영하 6도고요. 낮 기온은 안동 9도, 청송은 11도 예상됩니다. 포항은 현재도 계속해서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고요.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5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는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